안녕하세요. LA의 정교 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연준에 맞서는 투자는 반드시 피를 본다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4대 선물 지수가 전체가 다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그린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연속해서 분위기가 좋은 이유는요. 주말에 특별 그 인터뷰가 있었죠. 제넷 옐런이라고 하는 이 미국 신입 재무부 장관인데요. 이 제넷 옐런이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다라는 거, 특히 부양책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발표했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요. 미국의 경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장관이 주말 동안 인터뷰했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할때 언제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지점들은 뭐가 있냐면은,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라는 게 있어요. 자, 거시경제라 하면, 이런 재무장관이나, 연준 의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보면 전체적인 지표를 얘기하고, 금리가 어떻고, 또 물가가 어떻고, 인플레이션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재무장관이나 연준 의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거시경제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시경제의 분위기는 결국은 미시경제, 즉 개개 주식들에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테슬라든 애플이든 이런 주식들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동시에 이런 개개 주식들이 또 잘 되게 되면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죠. 서로 상호작용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재무장관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은요.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를 읽어낼 수 있는 좋은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루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돈을, 자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했던 얘기는요, 우리 빨간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this package is passed, then we would get back to full employment next year.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패키지,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우리는 내년 정도가 되면 완전 고용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옐런 의장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건드렸거든요. 이 부양책이 지난 금요일 날 상원, 하원까지 다 통과가 됐어요. 수정안들입니다. 자, 이걸 이제는 이제 조만간에 다시 이걸 모여가지고 이제 조금 더 조율을 하고요. 디테일한 조율을 한 다음에 이제 최종 결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거고요. 자, 이게 이제 통과가 최종적으로 되게 되면요. 결국은 내년쯤에는 완전 고용. 여기서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요. 0%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완전 고용이라고 할 때 보통 4% 혹은 5%, 6%만 돼도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부양책이 결국은, 이 통과돼서 국민들에게 돈이 뿌려지게 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실업률이 사라지고 완전 고용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했던 얘기가요. 최근에 의회 예산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 자료를 토대로 이 제넷 옐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란색 부분입니다. If we don't provide additional support, the unemployment rate is going to stay elevated for years to come. 자,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률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실업률이 점점 더 앞으로 수년간 높아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제넷 옐런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결국은 부양책이 빨리 통과되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지급하면 결국 오히려 실업률이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로 수준으로 그러니까 완전 고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번째 얘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자, 노란색 부분은요. Even though 49,000 jobs were added last month. 지난달에 49,000개의 잡이 추가되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난달에 다행히 49,000개의 일자리가 더 생겼다니까 결국 49,000명이 더 일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the nation still down nearly 10 million jobs since before the crisis. 그런데 여러분 지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여전히 10 밀리언 잡이 지금 다운돼 있다라는 거예요. 즉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1,000만 명이 데미지를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0만 개의 일자리라고 하는 건 만약에 싱글만 있다라고 하면은 1,000만 개지만 여기에 여러분 가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이 있으면 자녀가 4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가정에 4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부양할 가족이 4명이나 있는데 한 명이 여러분 실업을 하게 되면은 그 4명 전체가 실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그냥 산술적으로 곱하기 4를 해도 4천만 명이 실업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좀 과장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1,000만 명이 잡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코로나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넷 옐런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1번, 2번, 3번에서 하는 얘기가 결국 이 대규모 부양책을 빨리 통과시켜서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줘서 이 사람들이 다 잡을 빨리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 뿌리는 것과 잡을 가지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이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완전히 상관관계가 있죠. 왜냐? 여러분 한국에도 들어보니까 많은 중소상인들이 지금 문 닫고 폐업하는 데가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중소상인들이 폐업하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분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망하게 되면 그 직원들이 다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요. 여러 중소상인들, 가게들이 문 닫은 기업들이 많고요. 또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태위태한 기업들도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부양책에는 이런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원, 또 여러 이런 여러분 작은 기업들에 대한 보호정책, 이런 지원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살아나야 실업자가 덜 생기게 되고 오히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또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금을 계속해서 더 많이 갖다 부어야 그래야 미국의 실업률이 이 제로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규모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어마무시한 자금이 시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엄청난 자금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자본시장에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이 주식시장에 데미지를 주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수많은 공화당 의원들과 또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대규모 부양책을 좀 줄이자, 적당히 풀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넷 옐런이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부분 먼저 봅니다. My predecessors, has indicated there's a chance that this will cause inflation to rise.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선임이 오바마 행정부 때 경제 수장을 한 사람이에요. 내 선임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냐?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 부양책이 풀리게 되면은 inflation이 to rise, 인플레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 옐런이 뭐라고 하냐면요. 파란색 부분요. That's also a risk that we have to consider. 자, 그 부분도 위험 요소인데, 자, 자금을 풀면 인플레이션 오는 것도 위험 요소인데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다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초록색 부분에 더 재밌게 얘기를 하죠. The country, 미국입니다. The country has the tools to deal with that risk if it materializes. 자, 여기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미국이란 나라는 툴이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If it materialize,
이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된다 할지라도, 인플레이션이 구체화된다 할지라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힘이 우리나라에겐 있다. 자,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제넷 옐런이 미국 경제의 지금 입이잖아요. 수장이잖아요. 이분이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의장과 함께 잘 관리할 거다. 돈을 많이 풀어서 실업률을 제로로 만들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을 살려내면 완전 고용에 가까워진다. 그래 되면은 결국 경제는 살아나게 된다. 그게 따르는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아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번에 바이든이 지원하는 이 부양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 사실은 사상 최대의 지원금이거든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돈을 푸는 건데요. 무려 미국민의 88.5%에게 한 개인에게 1,400불씩 지급하자라는 거예요. 이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 되나요? 1,400불 정도를 한 사람에게 지급하자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소득 기준을 1인당 7만 5천 불이 기본이었는데 지금 현재 공화당 쪽이나 또 민주당 쪽에서도 6만 불로 낮추자, 또 5만 불로 낮추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만간에 조율이 되고 이제 최종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자, 5만 불이건 6만 불이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부부 합산으로 10만 불이 되고 혹은 12만 불, 부부 합산으로 적어도 15만 불의 수입인데 그 정도 넘는 사람 가정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그러니까 대략 80% 이상이 다 한 사람당 1,400불을 지급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4인 가족으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미국도 평균이 이제 4인 가족 정도 되잖아요. 자, 4인 가족으로 보면 5,600불이 그냥 지원이 되는 거예요. 5,600불이요. 이게 한국 돈으로 600만 원 정도 되죠. 여러분 600만 원이 그냥 지원금으로 그냥 현금입니다. 여러분 상품권 이런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처럼 현금으로 그냥 바로 은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도 내 가정이기 때문에 바로 이 5,600불이 그냥 은행으로 꽂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 부양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정말 재미난 거는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정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은 매달 300불씩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추가로 지급되는 거예요. 앞에 5,600불은 별도고요. 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이면은 300불 지급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600불이 지급이 되는 거죠. 매달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세 이상 17세 미만의 자녀들에게는 250불씩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애가 2명이면 500불이 되겠죠. 그 500불이 또 추가로 지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지금 어마무시한데요. 여기다가 빨간색 보면 제가 이제 실업수당을 써놨는데, 실업수당도 또 올립니다. 400불로 올렸어요. 원래는 600불 하자 그랬는데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400불 했는데 400불만 해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자, 400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매주 400불인데 이건요, 여러분, 결국은 한 달 나면 1200불이잖아요. 이건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원되는 실업수당, 추가 실업수당이에요. 원래 실업수당이 원래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아니고서도 실업수당이 대략 한 1,500불에서 2,000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추가로 주어지는 400불짜리 1,200불이 되면은 한 사람이 회사를 못 가더라도 거의 3,000불을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3,000불에다가 자녀들까지 추가하면은 4,5,000불이 되죠. 자, 그러면 4인 가족에 대한 부양 또 다른 지원금 5,600불까지 하게 되면요. 그냥 한 번에 10,000불이 지원되는 거예요. 10,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한 가정에 그냥 1,000만 원이 그냥 한 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지원금이. 여러분, 이게 정말 상상이 되냐고요.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이러한 자금이 여러분 지금 흘러 들어간다고요, 시장으로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지금 이 얘기를 길게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 거시경제를 보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잡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수장이 잡겠다 그래요.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규모 부양책 쏟아 부어서 실업률을 제로 수준으로 만들고
기업을 다 살려내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취업되어서 경제를 살려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만 이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이 하고 있는 얘기, 이들이 함께 합의해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 자꾸 반대로 가냐고요. 한국의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유명한 투자자들이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얘기를 자꾸만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물론 여러분 또 뭐 이게 컨트롤 안 돼서 올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월가의 격언이라는 게 있어요. 월가에 어떤 격언이 있냐면 연준에 반하는 투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연준에 반하는 투자는 반드시 피를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준에서 여러분 이 재무장관과 함께 결국은 인플레이션도 컨트롤하고 금리도 결국은 제로금리 수준으로 잡고 당분간은 이렇게 돈을 풀어서 시장을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국 분들은 지금 이 미국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때라는 거예요. 지금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니고요. 잘 보시면서 지금 바짝 버셔야 돼요. 저는 한국 분들이 이번에 이 미국 시장 기회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거품 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되시기를 바라고요.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